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1.25% 다소 이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었던 증시 상황과는 다르게 장 후반에 조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은 불안하다, 이런 형태의 느낌들이 좀 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호재성 재료, 그리고 다시 불안정한 그런 기술들의 모습들이 부담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는 집중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는 IT 종목들, 자, 지난달까지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타겟팅된 IT 종목군들의 집중 매도, 그런데 외국인들은 왜 이번 달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자,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따라서 좀 사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최근에 굉장히 커진 종목군이 있습니다. 바로 뉴딜 테마주인데요. 이 뉴딜 테마주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규 매수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꼭대기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니까 조심해달라, 이러한 묻지마 투자 경계령이 또다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자, 뉴딜 테마주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조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면역력에 좋다는 것들 잘 챙겨서 여러분들 면역력 증가와 그 다음에 코로나 예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을 좀 볼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나 나스닥이나 일단은 상승 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우지수는 일단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0.13%. 뭐 특별 변화는 없겠죠. 어제도 0.01이었기 때문에 일단 상승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 기대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5%입니다. 지금 뭐 장 막판에 하락세가 더 커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변동성은 주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주 후반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큰 충격이나 이런 쪽은 연결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변동성, 불안에 대한 그런 관점들은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좋게 출발했었던 이유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죠. 파월 의장이 장기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 자, 이걸 2023년까지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었습니다만, 기술주들 또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면서 주가를 좀 끄집어 내리는 그런 형태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료들 알아볼 텐데요. 일단 연준의 FOMC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금리를 일단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일단 했고요. 확실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 저금리 기조를 어디까지 유지할 건데 라는 어떤 시장의 불안감들을 잠재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일단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금리 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2021, 2022 적어도 2년 정도는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일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것이 물가를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넘어서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2%의 물가 상승률이라면 일단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시장에 돈을 좀 풀어서 물가를 올려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경기 부양책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통화정책 기조에서의 어떤 기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돈을 풀게 된다면 그만큼 시장에게는 기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저금리 기조, 이 정도라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그 기대치들을 다
말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정도의 그 경기 부양책이라면은 보통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증시가 많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3년도까지의 금리의 중간값이 0.1%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뭐 제로 금리에 대한 소식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중요한 그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다수가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금리 기조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제 지표가 속 좋지 않았습니다. 뭐 예상했었던 부분이지만 8월의 소매 판매가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넉 달째 연속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나쁘지 않아, 좋아 이렇게 얘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전망치는 1.1% 여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무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소비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아직은 좀 더딘 것인가 이러한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다가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인 실업급여 지원이 중단된다 이런 얘기가 또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가지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돈을 안 주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좀 되는 거겠죠. 자, 그렇지만 미국의 신규 부양책 같은 경우는 다소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화당이 부양책 규모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세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도요, 합의 타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 확장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죠. 적어도 1조 5천억 달러 이상은 돼야지만이 민주당이 반응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해서 2조 달러 이상의 그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조 5천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공화당이 1조 달러 조금 넘는 정도까지 한번 그 딜을 해본 적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그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공화당에게 부양책 증액을 촉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냥 그 민주당이 내세운 것보다는 조금 적은 그런 부양책을 진행하자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민주당은 2조 달러를 계속적으로 고수하지 않겠는가. 뭐 계속적인 뭐는 마찰은 있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좀 조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쁜 소식들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이제 뭐 백신 소식도 있겠죠. 뭐 더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괜찮아진다.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서 뭐 괜찮다라는 포인트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기술주들의 변동성, 애플 주가가 약 3% 정도 하락했고요. 페이스북도 약 3.3% 내려갔기 때문에 기술주 기업들의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더 유리한가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보다도 기술주들의 불안감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경계하는 모습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에게 그동안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집중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기술주가 불안하게 됐을 경우에 당장 나타나는 그런 손실 구간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뭐 주말장까지 끼면서 이렇게 부담감을 좀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약한 조정이라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 후반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조금씩 받고 들어가는 거 조금은 더 우리가 그 시장의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은 아직은 우상향에 대한 기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너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이끌어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종목들, 아직 덜 오른 종목 쪽으로 많이들 집중해 주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립니다. 반도체를 콕 집어서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는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삼성전자는 1조 원대, SK하이닉스는 3천억 순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매도만 했었던, 또 반도체만 타겟팅 했었던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반도체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반도체 업황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대한 특성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외국인들의 비중이 가장 많은 업종군들이 IT란 말이에요. 그래서 IT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올 때 IT 쪽으로 집중되는 것은 좀 당연한 얘기겠죠. 즉,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국 시장에서 일어났다. 뭐 당연한 이야기일 테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IT 쪽에 집중이 됐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번 달부터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 경기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타남에 따라서 주가가 좀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외국인들 매수가 가담이 됐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수했을 때는 그 IT 쪽에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었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이유를 반도체 실적 반등 기대감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칩에 대한 가격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뭐 언택트도 한 몫을 했겠습니다만은 경기가 그만큼 또 호전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메모리 칩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의 그런 가격 인상,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투자 의견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이 된 부분이 있겠죠. 골드만삭스에서 내세운 이제 리포트인데요. 투자 은행들이기 때문에 리포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얘네들은 그래도 정확도가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일단 이 IT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배경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 이런 쪽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실적 증가를 통한 주가 상승 기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국내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미 최악을 반영한 상태다. 바닥을 확인했는데 더 이상 걱정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실적까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이런 업황에 대한 호전세는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러브콜, 즉 매수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번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뭐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판매량도 어쨌든 반도체의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반도체 연간 영업이익은 내년도에 30% 이상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제 이벤트적인 부분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소식들도 당연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겠죠. 일단 화웨이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화웨이에게 납품을 하는 그런 7조 원대, 또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을 친다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합쳤을 때 10조 원대의 물량이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놓고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황적인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수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다면
저는 반도체 업황은 나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승 기조를 유지하게 되면서 등락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즉 올라가면서 살짝씩 내려가는 그런 조정들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매수에 달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변동성이 커진 뉴딜 테마주, 묻지마 투자를 자제하라. 지금 보시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하나솔루션, STX 중공업, 유니크 이런 기업들이 뉴딜 테마주로 엮이면서 연일 급등락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뉴딜 테마주로 본다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이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테마가 형성되고 강하게 연일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일단 고점이든 아니든 일단 정책 테마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대치가 높으니까 또 전망도 밝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뉴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가 좀 제시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 연계성이 있다. 이 정도를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일정 구간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질러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정책, 그린 뉴딜 정책의 메인이 수소 경제인데 수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 친환경 수소 생산, 그 다음에 연료전지 이런 중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중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런 것들은 상용화할 만한 기술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이 테마주들이 늘 그렇지만 연계성은 있어요. 내가 수소 쪽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것을 아직 물건을 만들지 못해. 이렇게 된다라면 그냥 단순한 기대감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정책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이쪽 산업을 육성시킬 때 바로바로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도 그 정도의 어떤 기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 정도의 연계성만 가지고서는 당장 실적 증가라든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뉴딜 수혜주로 갑작스럽게 묶여있는 것들 그냥 막 치고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단기적인 급등을 하게 돼버리면은 하면서 따라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단기 급등 이후에 변동성이 나타나는 경우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마주로 묶이면 이런 모습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전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이 기업이 정말로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장기적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변동성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생각들을 조금 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드리겠죠. 그래서 테마주들은 늘 그렇듯이 뭐 정책적인 부분이 엮여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 상승이 일어난 경우에는 변동성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말고요. 다른 종목군들, 후보군들 제2의 그런 상승 급등 후보주들을 꼭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장기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또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렸고요. 외국인들이 타겟팅을 해서 매도했었던 IT 쪽에 이번 달에는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것은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외국인 매수는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뉴딜 테마주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연계성만 가지고서 증시가 많이 올랐다라면 여기에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마법을 통해서 비금속을 황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쳤다. 화학 성분만 가지고 연금술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가능하다.
주문이 사건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시장 참여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마법의 주문 같은 거죠. 뭐라고 하죠? 그 비비디 바비디 부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잘 될 거라는 어떤 긍정적인 주문 이런 기대치들이 시장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연금술사까지 끌고 와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우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사람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고 주가는 더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주문의 힘이 약발이 다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꼭 이끌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